안녕하세요. 하과장입니다. 6월 4주차 평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계속해서 간호파트, 이제 주력은 간호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항상 평가는 무조건 이 항목은 간호사님이 해야 된다. 이 항목은 무조건 복지사님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많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이 좀 혼합해서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간호파트라고 하는 건 주력이 간호사님이 하시고 옆에서 복지사님이나 요양사님들 또는 시설장님이 환경 쪽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아직 7월 이후에 이제 평가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6월 4주차, 이제 월요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지표 37번에 있는 욕창 예방입니다. 욕창 예방, 말 그대로 욕창 발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점수는 2점이 돼 있고, 난이도는 제가 볼 때 한 상에서 극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 이상의 난이도로 봐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욕구사정,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적 사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평가 기준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제가 원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원래 오스템 임플란트 있잖아요. 치과 임플란트 쪽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때.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원장님들 몇 분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저번 주에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치과 원장님 만나 뵀는데, 저보고 강의 재미없게 할 거냐고 좀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하라고, 그냥 너답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어쨌든 좀 상태는 많이 나아졌고요. 좀 제 원래 스타일로 좀 할 테니까, 이게, 어느 한 분의 댓글이나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또 아니면 또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좀 혼란이 오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제 주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을.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백신 접종 자녀 백신 접종한다고, 와, 정말, 일 안 하고 계속 새로 고침만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굉장히 멀리 갔다 왔어요. 도저히 이쪽 주변에선 못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산까지 갔나? 예, 진짜 한 100km 고속도로 타고 달려가가지고 예산 가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예, 이제 주사 맞아가지고 한 14일 정도 뒤에는 이제 제가 요양원에 이제 방문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속으로 혼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즐거운 소식인가요? 예, 어쨌든 이제 저희 거래처들 이제 방문을 좀 순차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요양원들도 이제 백신 거의 다 접종이 되고 이제 모임이 제한이 풀리면 제가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못했던 집합교육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합교육도 아마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이런 넋두리 그냥 이런 것도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좀 보겠습니다. 평가 1번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위험도를 분기별 2장 이상 파악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기준인 겁니다. 그 기준을 기관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이분은 욕창 위험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브랜드 스케일 욕창 위험 측정 도구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도구를 써서 18점 이하인 분들 있죠. 점수가. 그분들이 욕창 위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험이 있는 분. 18점 이하자가. 그리고 우리가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고위험자는 12점 이하인 거예요. 제가 아마 기본편에서 항상 이 응용편 전에 기본편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기본편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욕창 위험도 있는 분들은 18점 이하자. 그 다음에 욕창 고위험자는 12점 이하자. 따라서 각각 18점 이하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12점 이하자들은 어떤 서비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평가 목록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지금 얘기 안 하군요? 기본편 보세요. 기본편에 정말 세밀하게 제가 해놨어요. 그죠? 하과장의 흑역사를 보실 수 있고, 깨알 웃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이제는 힘이 좀 빠졌나요? 어쨌든, 자, 평가 기준 1번은 기록으로 확인하고요. 무조건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브랜드 스케일 점수를 매겼는데 18점 밑이다. 18점부터예요. 이하니까. 18점부터 밑으로는
이건 3개월에 한번 측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면 수급자의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죠. 예방을 위해. 즉 뭐냐면 체위 변경을 필요하다면 체위 변경 등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점수가 이제 12점 이하인 분들은 체위 변경을 진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창 방지 도구를 제공하는 건 18점 이하자분들은 모두 방지 도구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이제 우리 기록제는 기록으로 확인을 하고요. 현장에서 뭐냐면 실제 어르신들 침상에 이런 욕창 방지 도구가 실제 있는지를 당연히 현장에서 확인할 거고요. 면담은 당연히 수급자한테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를. 근데 지금 평가에서는 면담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장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세한 건 이따 또 매뉴얼 보면서 샘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하루에 1회 이상 이거는 기본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욕창 발생 고위험자 즉 12점 이하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욕창 발생이 있냐 없냐를 관찰하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 저는 전 수급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그냥 전부 하루에 한 번씩 피부 상태 관찰, 욕창 발생 관찰을 하라고 저는 좀 권장을 했었죠. 헷갈립니다. 어느 분은 하라 그러고 어느 분은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기록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 헷갈리니까 그냥 전 수급자 다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어긋나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세 가지 바꿔 채점 기준 보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좀 이렇게 단순해야죠. 그죠? 세 개 기준 다 우리가 점수 획득을 하면 2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중에 2개만 충족이 되면 1.5점, 하나만 하면 보통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수를 쉽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면. 이 세 가지 중에 좀 쉬운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1번이 좀 쉽죠. 뭐 어르신들 많지는 않으니까 어르신들마다 분기 한 번씩 18점 하시면 되니까요. 1번이 점수 받기 좀 쉬울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 했다면 3번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12점 이하자들만 욕창 발생 연물을 하루에 한 번씩 볼펜 바꿔가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상세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백신 맞아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제 저 일본에 할 수 있다고. 자유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꿀 아닌 꿀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밀린 데들 좀 나가고 일정을 잡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아마 바쁜 7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이게 그래도 또 실내 들어가서 마스크를 끼고 일은 해야겠죠. 뭐 거래처에서 가끔 저보고 우리 기관들은 다 맞았고 와도 된다 체온 측정하고 하면 저도 그거는 동일하지만 근데 제가 체온 측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발생되면 저보다는 기관에서 굉장히 타격을 먹기 때문에 제가 뭐 금액 저희 회사의 이윤 창출을 떠나서 그래서 방문을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VIP 프로그램 저희 정규 프로그램이죠. 제가 나가서 기관에 나가서 컨설팅 해드리는 것도 제가 다 막았던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다 막아놨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거니까,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좋아서 한번 중간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욕창 예방입니다. 자, 한번 기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기준 1번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 위험도를 파악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이 있는 수급자예요. 그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뭐냐면, 여기 보시죠? 브랜드 스케일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그죠? 18점 이하인 자는 뭐냐면 뭘 해야 된다? 3개월에 한 번씩 욕창 위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들 거의 99.9% 브랜드 스케일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단에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우리는 또 다르다 하고 다른 걸 내면 제가 누님 말씀 평가관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평가관이 아셨죠? 자,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는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서 뭐냐면 욕창 위험도 측정은 보통 이제 간호사님들 주력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사님 꼭 아니더라도 복지사님이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시설장님이 하셔도 되는 거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 스케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화면을 보면서 자, 이 욕창 위험도 측정을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2018년 들어오시고 1월 달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를 매겼는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처럼 19점이세요. 19점이면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19점이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아까처럼 측정을 했는데 이제 때마침 이제 18점이 나온 겁니다. 17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이분은 분기별 한번 측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기별 한번. 무슨 얘기냐면 자, 복사를 해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자, 이분이 전에 1월 12일 날 욕창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분기별 한 번이라 했잖아요. 분기는 즉 3개월을 뜻합니다. 3개월을 더하면 몇 개월이죠? 지금 2021 1월 12일이니까 3개월을 더하면 4월 12일이죠. 4월 12일 안에 욕창 측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1월 10일이었죠? 그러니까 4월 091 이러면 우리가 3개월 안에 즉 분기에 한 번 측정이 된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측정을 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용도 적어 주셔야겠죠? 기존과 상태에 큰 변화는 없음. 기존 욕창 방지 도구 제공하며 분기별 측정을 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욕창 이 관리 평가 항목 말고 우리 그 위험도 평가 항목 있으시잖아요. 거기 욕창에서 분명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만약 이거 작성법을 또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의견도 많이 넣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급여계획 평가 항목에 낙상욕창 인지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내용을 급여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으세요. 급여계획에 반영하려면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르신은 욕창 점수가 몇 점이라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는. 따라서 평가관들이 이 의견을 확인합니다. 내가 만약에 출력해 놓은 거라든가 내가 작성해 놓은 이 측정 도구들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낙상, 욕창, 인지 의견이 없으시면 평가관에 지적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기별로 측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기별이 한 번입니다. 어렵진 않으세요. 단지 의견 만드는 게 힘든 거죠.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이제 저희 VIP 거래처들 내용을 해드릴 때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면, 자, 보세요. 빈서식 있죠?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빈서식에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이런 빈서식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빈서식에 우리가 만약에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분 작성하시는데. 아마 작성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욕창염 측정 하나 하더라도 이거 일일이 내용 하나 확인하면서 점수를 매기더라도 한 분당 한 10분, 15분 이상은 걸리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조금처럼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다면 어떠세요? 금방 하겠죠. 한눈으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만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간에 드리는 거는 100% 기간을 못 맞춰요. 못 맞추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맞춘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왜냐면 기관에 저희가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기관에서 주신 그 정보 내용은 어르신이 우측가지 편마비다, 중풍이다, 치매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깨알 같은 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런 중풍이 있으시면 어르신 움직이기 좀 힘들겠구나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등급이 3등급 또는 2등급이 2등급이면 중풍이 좀 심하시겠구나. 이런 식을 파악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근데 이제 파악해 보시고 크게 이 정도면 되겠다 하시면 넘어가시는 건데, 아니다 싶으시면 기관에서 당연히 일부 수정을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검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평가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장님이 이제 주관위에서 평가 준비를 지휘를 하실 때 복지사님이 만약에 이런 그 욕창위험도나 간호사님이 이런 욕창위험 측정 도구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전체 지휘하시는 이제 시설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읽어보지 않으세요?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검토는 당연한 겁니다. 검토를 안 하시면 평가 때 대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검토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검토가 되게 소홀히 생각들을 하세요. 그냥 완성됐으니까 끝났지가 아니에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도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VIP 거래처 분들, 이거 시청하신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기관에서 바라볼 때는 80에서 많이 높아요. 90% 정도세요. 나머지는 기관에서 검토하시면서 기관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시면서 하셔야 기관의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고 평가 때 대답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서류를 다 해다 드렸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세요? 평가관은 당연히 그 내용을 다 찾으라고 합니다. 제가 심화편을 아마 응용편 끝나면 심화편을 지금 올릴까 하는 심화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모의평가 개념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100% 맞춰야 된다? 불가능해요. 사기예요. 그거는 못 맞춥니다. 아셨죠? 자, 욕창 측정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평가 기준 2번은 뭐냐면, 자, 욕창위험도 평가 결과 욕창 발생 위험 수급자,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 저하로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 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 관련 자료를 이제 확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위 변경이 이제 필요한 분, 그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체위 변경에 대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진행하라 이거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체위 변경은 이제 이거는 또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요한보사님이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아마 67강이 1일 배설이었죠. 66강인가 69강에 보시면 거기에 아마 이 체위변경 기록지 작성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체위변경 기록지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욕창 발생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욕창 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제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어르신에 맞게끔 어느 어르신은 뭐 매트리스만 필요하다면 매트리스만 제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이 세 개를 다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 중에 필요한 거 하나 이상이라도 제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체위변경 기록지 까먹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신 것처럼 체위 변경 기록지가 있으시잖아요. 이 작성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 재생 목록에 가시면 요한원 응용편 또는 요한원 이제 요한보사님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체위 변경 기록 상세하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체위 변경 기록지는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기준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평가 기준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이제 확인한다. 즉, 고위험자죠. 여기 고위험자는 뭐냐면 12점 이하를 고위험자로 둡니다. 이 12점 이하자들에 대해서 욕창 발생이 했냐 안 했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요한보사님이 기록해야 되는 필수 기록 장목에 이미 다 드렸었어요. 제가 이미 설명을. 왜냐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신 것처럼 화면 부위별로 신체 부위별로 욕창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욕창이 발생했냐 안 했냐를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관련 영상을 같이 공유해 시청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 영상들 중에서 이 평가 준비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것들 그때 뽑아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뽑아서 우리 여왕사님이 매일매일 쓰는 거, 간호사님이 매일매일 쓰는 게 거의 직전 3년치를 다시 써야 되거나 또는 3년치를 점검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2월 달에 다른 항목 다 제껴두고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기관에서는 반드시 제가 이미 지나간 영상이라고 이건 안 봐도 돼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영상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꿀팁 좀 보겠습니다. 평가 점수는 2점이고 난이도는 상 또는 중상, 상에서 최상 정도 봐주시면 되세요. 서류 확인과 간호 파트 현장 평가 다 합쳐져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점 이하자도 위험이 있는 사람은 분기별 한번 우리 욕창 위험 측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창 방지 도구를 18점 이하자들에겐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별로 이 세 개 중에 한 개 이상 제공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12점 이하자들은 욕창이 발생했냐 안 했냐를 측정해 주셔야 되고 체위 변경 기록지가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체위 변경 기록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련 영상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질문과 답변 좀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보면은, 여기 보신 것,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 발생 여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지금 기록지 욕창 관리 체크, 욕창 발생 여부 등 특이사항이 기록해도, 인정이 되세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서식을 이용하라는 건 없었어요, 매뉴얼에. 단지 하루에 한 번씩, 욕창이 있냐 없냐라는가, 여기 급여지금 기록지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욕창 발생 없음, 피부 상태 양호, 이렇게 체크하셔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좀, 기관들에서 이제 좀 우린 또 세밀하게 보여주고 싶다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서식처럼 어떤 신체 전체적인 부위별로 해서 이제 OX 발생했냐 안 했냐로 체크로 가는 거죠. 예. 어느 게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래처 기관들이 항상 저한테 건의합니다. 글을 적게 쓰게 좀 해달라. 동그라미로 체크로. 그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실시 내용 시 체크리 장식 기록해도 인정이 되나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체크 변경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하기 인정. 예를 들면 체위 변경 하루에 12번. 이건 인정 안 한다 이죠. 그죠? 그래서 2시간, 즉 시간이 2시간, 2시, 4시, 6시, 8시, 12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기록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통합적 사정의 욕창 위험도 평가 시 욕창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 위험도 분기 파악 중 1회로 중복 인정되나요? 분기별로 1회 이상 욕창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통합자 사정에 따른 연일의 이상 욕창 평가 시행결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내용이 확인된다면 평가지표, 의 평가 사정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질문이. 이게 무슨 말 들어, 그죠? 우리가 어르신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올해 1월달에 욕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욕창을 한 거를 포함해서 분기를 해도 되는 건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질문 네 번째 보겠습니다. 평가도구 욕창위원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이기 가능한 분, 간호사 판단에 체병이 필요하지 않는 분도 체병을 반드시 실시하는지 여부를 궁금합니다. 수급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체병이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시간마다 체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창평가도구 기준으로 적절히 취하여야 평가에 승인. 자, 제가 아까 이 영상 초기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은 욕창염이 있나 없냐를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평가관들이 인정을 안 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왜냐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분은 혼자 움직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병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평가관이 와서 이제, 이분은, 체변경을 왜 안 하셨어요? 이분이 좀 욕창염도 점수는 낮았는데, 혼자 좀 움직여서 가지고 체병이 안 했는데, 그런 평가관은, 그런 주관적인 의견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가지고 다만 욕창 평가도구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욕창연도 측정을 해서 점수대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12점 이하자가 나왔다면 체위 변경은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12점 이하자가 아닌 13점으로 점수를 깨알 1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 평가번호 37번 욕창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 기준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지만 만약 지금까지 안 해놓으셨다면 난이도는 상 이상이 되실 겁니다. 평가 기준 채점을 보면은 3가지 중에 3가지는 모든 점수 2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2개를 맞으시면 1.5점, 하나만 맞으면 1점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건 뭐다? 욕창 측정을 했는데 18점 이하가 나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분기에 한 번씩 욕창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욕창 방지 도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18점 이하자 중에서 때마침 또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은 우리 12점 이하자들 1등급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12점 이하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요. 12점 이하자는 방지도구 제공하고 분기별 한번 측정과 더불어서 체위 변경까지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아셨죠? 그런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욕창 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6월 4주차 온라인 강의였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서 저를 필요하신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교육 부분은 좀 더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모임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평가가 7월에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올해 1월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평가를 말하다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